다음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성 방법은 요령 및 목차, 작성 안내 부분은 일반 및 특화 분야와 창업 분야가 조금 다른데요. 창업 분야가 다소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발표 자료 작성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창업 분야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앞서 일반 특화 분야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신 다음에 창업 분야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발췌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를 기획할 때 일단은 작성하시기 전에 어떤 과제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원금 도비 1.5억에 무조건 맞추시려고 하거나 과제 수탁을 위해서만 기획을 하신다면은 설득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회사가, 우리 기업이 어떤 R&D를 함으로써 기업의 상용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신 후에 과제를 제안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행 우수 사례의 컨셉들을 좀 벤치마킹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R&D가 완성이 될 경우에 국산화를 할 것인지, 그리고 또는 소재 부품 장비에 해당하는지, 매출이 실현되는지, 고용이 창출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신 후에 선행 우수 사례 컨셉들을 조금 더 찾아보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벤치마킹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화면에 보시는, 자료에 보시는 내용들은 저희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의 우수 사례들을 저희가 발췌를 했고, 우측에는 어떤 컨셉, 어떤 주요 성공 요인이 있었는지 저희가 헤드라인을 기재해 드렸습니다. 우리 회사의 기술개발 목표의 컨셉이 어떤 것인지 먼저 정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서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개발 기술은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것인지, 공정을 개선하는 것인지, 신제품 개발인지, 또 신공정 개발인지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 우리의 목표 시장은 기존 시장을 점유하는 것인지, 신시장을 창출하는 것인지, 시장 특성은 어떠한지 각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과제를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명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제안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광범위한 개발 범위를 제안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바람직하진 않고요. 신기술 개발, 친환경 제품 개발이라는 것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기술인지, 어떠한 친환경 요소가 있는지를 구체화하신 다음에 어떤 기술을 활용한 어떤 공정 개선 또는 어떤 제품의 어떤 기술을 통한 국산화인지를 명확히 해주셔서 평가를 받으실 때 과제명만으로도 우리 회사의 개발 기술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출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팁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별표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별표가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데 특히 별표가 5개인 부분들은 강조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제안해 주시는 분들 중에 기술 개발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아이디어의 결합인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을 바꾸신다든지 단순한 소재를 결합해서 기술 개발로 제안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이것과 반대되는 급부의 기술 개발에 비해서는 낮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배제해 주시고, 특히 사업계획서의 순서를 임의대로 좀 조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평가위원들이 같은 형태의 사업계획서를 보다 보면 이렇게 좀 순서가 바뀌어 있는 사업계획서들은 보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키포인트와 함께 발표 자료 슬라이드와 사업계획서의 순서를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목차에 맞게 준용하여 작성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 저희 평가 계획, 평가 기준인데요. 평가 기준에 맞게 자체 테스트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계획이 적정한지, 차별화가 있는지, 달성이 1년 이내에 가능한지, 그리고 사업화 마케팅 역량을 갖고 있고 사업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특히 유념하여서 사전에 자체 평가를 반드시 해주시고 평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특히 많은 그 대표자나 연구 책임자분께서 본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많이 기재해 주시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1번부터 10번까지의 공정 중에
우리가 3번에 해당하는데 그 3번의 공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3번에 대한 공정부터 바로 들어가게 되면 평가를 받으실 때 조금 이해시키기 어려운 사업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전체 과정이 어떠한데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은 이것이고 인프라는 어떠하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고 현재는 어디까지 와 있고 기술개발 사업 이번에 선정이 되면 어떻게 해서 1년 안에 사업화가 될 것인가를 구체화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위원은 기본적으로 과제에 대한 이견이 없으면 이 과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 회사의 역량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인프라를 갖고 있는지, 인적 역량이 되는지, 참여 인력은 전문성이 있는지, 그리고 마케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계획서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존의 정부나 자체 기술개발 또는 경기도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사업화에 성공한 이력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신정부 또는 민선 7기 경기도의 기조와도 맞는 사업은 특히 가산점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막연한 예측으로 사업화 전략, 시장 규모가 3조 원이라 우리가 50%를 점유할 수 있다, 이런 막연한 시장 예측을 하고 있는 사업계획서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시장 동향자료를 좀 더 구체화하신 다음에 근거로 제시를 해주시고 현재 우리 회사의 마케팅 파워나 점유율이 얼마인데 앞으로 1년 이내에 이 기술이 개발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그리고 예측 가능한 수치를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자료들은 일반적인 통계 수치와 더불어서 우리 회사가 사전에 조사한 다른 기업들과의 비교 분석 또는 차별화 전략 등이 같이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국내외 경쟁 기업에 대한 조사를 많이 누락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세계 최초의 기술이고 국내 최고의 기술이다라고 자부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유사한 또는 다른 해외의 선진 기술을 먼저 제시를 해주심으로써 우리의 예를 들면 가격 경쟁력 그리고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 그다음에 국산화,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 기술이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 우리 회사가 개발할 기술이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제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비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무리 좋은 과제라도 3억 이상의 큰 자금이 들어갈 만한 과제들은 저희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에서는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1.5억 원으로 효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한지 그리고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 적정한 사업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 규정을 꼼꼼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업과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래에 설명드린 대로 기자재를 임차 그러니까 대학이나 다른 공동 연구 장비를 임시로 활용해서 테스트를 단기간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하신다고 계획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재료를 불필요하게 많이 구입을 하신다고 제안해 주실 경우에는 선정이 되더라도 저희가 삭감 요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사업 계획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조사나 사업화에 관한 내용을 물론 평가위원들이 그 안에서 검색도 할 수 있지만 매체나 잡지, 신문 등의 동향 자료를 미리 출처를 명기하셔서 기재해 주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논문과 같이 계속 서술형으로 기재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평가위원의 가독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개조식으로 작성해 주시고 도표나 그림, 사진 등을 적극 활용해서 가시성을 확보해 주시면 평가에 다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에 관한 선행 특허 조사를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1.2배 선정 후보과제 1.2배수 정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전에 전담 변리사나 또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오시면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기존의 특허는 어떻게 더 회피를 다른 특허에 대비해서 어떻게 회피를 할 전략을 갖고 있으며 반드시 출원이나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전문가 의견 또는 자체 조사, 키프리스 등을 활용하셔서 그 내용을 기재해 주시고
특히 대학이나 저희 GRRC, IRCC 주관기관 등의 조언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회사가 제안해 주시는 사업계획서는 예상 독자가 평가위원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전문기관 그리고 경기도가 같이 보게 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하려고 하는지를 각 예상 독자를 파악하신 후에 작성을 해주시면 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좀 자세한 작성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이 중에 다른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저희 좀 파란색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좀 장황하게 많이 기재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으신데 이 부분은 당위성이나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임하는데 하루에 많은 과제들을 소화해내다 보니까 우리 과제들의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좀 지나치게 우리 핵심에 되는 내용에서 벗어나는 내용들이 많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가독성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구원 표를 작성하실 때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과 책임자를 포함하여 작성을 해주시고 특허나 지식재산권도 보유하고 계신 것,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확장될 것이고 추가로 출원 등록될 것인지를 정량적 목표 항목으로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은 저희가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반드시 활용하셔야 되고 기존의 공고에 업로드된 공고 내용으로 기재를 해두셨으면 번거로우시겠지만 근본에 공고된 첨부된 양식을 활용해 주시고 기타 다른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서식과 일부 유사한 것은 있지만 그 과제의 서식을 잘못해서 그대로 업로드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저희 사전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서 서식을 가급적이면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고 양식의 순서를 바꾸시거나 서식을 임의로 바꾸실 경우에는 역시 평가위원회 가독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임의로 삭제하지 마시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으로 없음으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책임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구 책임자의 이력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 경력 등은 우리 연구 책임자의 역량에 있어서 중요한 평가 요인이기도 합니다. 수행 경력을 자세히 기재해 주시고 기타 일정은 조금 순서에 맞게 사전에 조사하고 설계하고 시제품을 제작하고 시제품을 테스트하고 그것을 출원 등록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직접비의 경우에는 인건비와 시제품 제작비, 임차비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특성은 저희 요령이나 본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활동비가 가장 과대 책정을 해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국외여비를 산정해 오시거나 저희 규정 외의 내용들을 해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맞춰서 해주시고 특히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에 대해서 건수와 예산이 상호간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산정 기준은 국내 한 건당 200만 원, 국외의 경우에는 800만 원 이내에 앞서 있는 정량적 목표 항목과 일치해 주시면 됩니다. 기업의 경우에서 간접비를 책정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업은 간접경비 계상이 불가하고요. 비영리기관,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경우에만 간접경비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위탁연구개발비는 추진체계에 포함되지 않지만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한정을 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은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이거나 10% 이내의 포션을 차지하게 된다면 위탁기관이기보다는 참여기관으로 같이 추진체계에 들어오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반 특화 분야 기술 개발의 사업계획서 목차입니다. 왜 필요한지, 목표 방법, 일정, 시장조사 분석 결과, 사업화 계획, 연구기자재는 우리 회사가 현재 어떤 걸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이며 현재까지 실적은 어떠하고 우리 참여연구원의 인적 역량은 이러이러하며 총사업비는 얼마에 수행기관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 목차가 공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지입니다. 표지에는 원본 날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본을 날인하셔서 빠짐없이 작성하신 후에 스캔해서 업로드를 해주시고 표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한글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지원 구분에 대해서 일반 분야로 지원을 해주시는데 특화 분야에 체크가 돼 있거나 하면 저희 전문기관에서 다소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명확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특히 연구 책임자와 실무 담당자는 꼭 구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 책임자와 실무 담당자를 각각 연락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리해서 기재를 해주시고, 기술 분류 코드에 대해서 많이 혼란이 있으신데 저희 같이 첨부해드리는 산업기술 분류 코드를 명확히 판단하셔서 거기에 해당하는 분류 코드를 기재를 해주셔야 저희가 각 전문 분야에서 평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기술 분류 코드를 아무거나 기재를 해주시면은, 예를 들면 화학의 과제가 기계 소재에 가서 평가를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융복합 과제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더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는 핵심이 되는 기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체크를 잘 해주셔서 기술 분류 코드를 반드시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비 계상 예시를 아까 처음에 시행계획에서 잠시 안내를 드렸지만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경우에 사업비 계상 예시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창업 분야는 마찬가지로 도지원금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6,670만 원이 되겠고, 민간 현금은 이것의 10%인 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특화 분야는 도지원금이 최대 1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역시 총 사업비는 2억 원, 총 사업비의 10%인 민간 현금은 2천만 원, 나머지는 민간 현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도지원금이 이 최대치가 아닌 최대치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 사업계획서 서식 8-2-2에 간접비 다음에 저희가 자동 산출표를 기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도지원금 항목에 필요하신 도비를 입력하시면 나머지 민간 현금과 현물 그리고 총사업비가 자동으로 산출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 요약서입니다. 기업에서 제출해 주시는 사업계획서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술개발 요약서를 평가위원들께서 가장 먼저 정독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서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요약서는 말 그대로 좀 자세히 써주시되 핵심을 써주셔야 되는데, 요약서가 또 사업계획서 수준으로 너무 긴 기업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5페이지 이내로 개조식과 그림, 도표, 사진 등을 중점적으로 기재를 해주셔서 또 표까지 해주셔서 기재를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기대효과 같은 데서 막 표를 많이 넣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간단하게 핵심 기술, 연구 목표가 어떤 것이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디까지 준비가 돼 있는지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행특허가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조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란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부분을 많이 좀 비워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어차피 선행특허 조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 회사의 기술적 역량, 또 다른 데에 대한 특허 조사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기존 기술과 어떤 차별화가 있고 어떤 회피 전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를 활용하실 것을 권유를 드리고, 전담 변리사나 또는 전문가가 있을 때는 전문가 의견을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키프리스의 검색 방법은 키프리스 안에도 안내가 되어 있지만 문장으로 검색하는 방법과 키워드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유사도를 한 60% 이상으로 체크를 해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발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고 어떤 기관이 어떤 특허를 갖고 있는지 사전에 조사하여서 여기에 기재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량적 목표 항목은 평가위원이 평가를 할 때 아무래도 기술개발 과제다 보니까 요약서 다음으로 정독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량적 목표 항목에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할지 사전에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요. 제가 이쪽에 예시는 바이오 쪽으로 예시를 들어서 기재가 되어 있지만 자동차로 예를 많이 들어드리거든요. 자동차의 경우에 연비는 어떠한지, 전장은 어떠한지, 폭은 어떠한지, 연비를 어떻게 감소할 것인지, 크기는 어떻게 키우고 또는 속도는 어디까지 갈 것인지, 제로백은 몇 초인지, 이러한 우리가 보통 차를 구매할 때 보는 요소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의 정량적 목표 항목은
결국에 수요처나 또는 소비자가 만족해야 되는 항목들일 텐데요. 그것이 기존과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체가 다 나열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량적 목표 항목은 충실하고 다양할수록 높은 점수를 얻게 되고요. 그 목표 항목이 타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수요처 요구사항이 증빙자료로 제출이 되면 더없이 좋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A라는 회사에 판매를 할 것인데 A라는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요구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해 왔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회사가 정량적 목표 항목으로 삼았다라는 내용이 보다 타당성이 있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과 국내의 연구개발 전에 국내 최고 수준을 기재하고 해당 국가는 어디며 해당 기업이 어디고 현재 그 기업의 수준은 어디까지인지가 기재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많이 비워들어오세요. 그러면 선행조사가 잘 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평가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 최초 또는 세계 최초라고 하더라도 유사한 제품이 현재 어디까지 수준에 나와 있는지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조건으로 평가받으실지 아래쪽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내열 시험을 하고 또는 내냉 시험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악조건을 버티는지 몇 시간 동안 운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충실하게 하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연비나 또는 차량의 크기, 온도 이런 것들도 몇 시간 동안 몇 회 테스트를 할 것인지 그 조건이 어떠한지 반드시 평가 방법에 기재해 주시고 이것이 국가 표준 기준이라면 그 규격을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요처의 요구라면 역시 수요처의 요구 증빙이 같이 첨부되면 좋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평가 기관이 나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자체 평가하는 내용은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자체 평가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수요처를 입회하시거나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방문 평가를 받으시고 그렇지 않다면 평가기관, 공인평가기관, 콜라스 인증을 받은 기관이라든지 또는 국가시험분석기관 또는 대학, 연구기관 등의 평가를 받으시고 사전에 저희 제안해 주시기 전에 그 해당 기관에서 이 항목에 대해서 평가가 가능한지도 사전에 확인을 하신 후에 확정을 지어주시면 좋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평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쪽에 시제품 제작비, 시험 분석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과 일치할 경우에는 더없이 좋습니다. 현재 1년 과제이기 때문에 사업 수행 중에 어떠한 절차를 거칠지가 좀 연구 모델로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테스트 단계까지 와 있는데 테스트하는 동안 어떠한 재료가 필요하다. 또는 그러면은 우리 회사는 어디까지 와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것을 하겠다. 위탁기관과 참여기관의 역할은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는 표현이 한 번에 도식화되어서 보여주면 좋습니다. 시장조사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장 규모가 어떻게 확대될 것이고 우리의 점유율은 얼마나 확장될 것이며 1년, 2년, 3년의 목표를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산출 근거는 말씀드린 대로 좀 언론 매체나 통계치를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요자가 나타나 있는데 기존의 수요자가 A사인데 B사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A사의 시장이 확대될 경우에도 그 내용을 함께 기재해 주시면 좋고 수요처의 요구 조건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경쟁사에 대한 비교 분석의 내용은 충실할수록 좋고요. 특히 경쟁사의 특정한 제품이고 우리 회사와 경쟁이 되는 그 제품일수록 유리합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경쟁사의 일반적인 경영 일반에 대한 내용에 수합 분석을 해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보다는 특정한 제품에 대한 것들을 해오시면 좋고 특히 이 부분은 중소중견기업 기술 로드맵,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이트나 또는 해외 시장 동향의 무역협회 사이트의 통계보고서, 시장 동향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보다 더 정확한 수치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화 목표 항목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쪽에 있는 지식재산권 목표 항목과 예산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동향조사가 사전에 맞아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인증이라면 인증,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논문에 대한 내용이 같이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그냥 연도별로
올해 한 건, 내년에 두 건, 뭐 내후년에 세 건 이렇게 기재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다 현실적인 자료를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고용 창출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의 현재 인력과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실제 인력을 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업화 계획입니다. 사업화 계획이 최근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저변이 확대되지만 사업화가 1년 과제 종료한 후에 즉시 사업화가 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지원하는 것을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개발 제품이 1년 후 어디에 판매될지, 얼만큼 판매될지 그 수요를 기재해 주시면 좋고요. 이 수요에 대한 것이 견적서나 또는 요구 조건에 대한 문서, 이메일도 좋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같이 첨부된다면 평가 시에 많은 가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여연구원에 대한 내용은 조금 세분화해서 기재를 해주시고요.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의 30%라면 다른 기술개발 과제를 포함해서 100%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기술개발 사업에서 80%를 이미 수행하고 있는 참여연구원이 우리 과제는 20% 이상으로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연구총괄 책임자는 30% 이상 반드시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참여연구원은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사업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일반 기업은 간접 경비를 계상하실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권장을 드리고 영리기관,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현물로 계상하시되 신규 채용하시는 경우에만 도지원금의 사업비의 50% 이내만 지원을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이외의 직접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75% 수준을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탁 연구개발비의 경우에는 계속 강조드리는 대로 총사업비의 10% 이내 6개월 이내이며 이것을 초과할 경우에는 참여기관으로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비영리기관, 대학과 같은 비영리기관의 간접경비는 계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을 할 때 이 표를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계산식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여연구원의 급여와 참여 개월수, 꼭 12개월을 참여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참여 개월수와 참여율을 곱하기 하여서 현금과 현물로 나누어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작성한 참여연구원은 앞서서 있는 참여연구원 정보와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자재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필요성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 견적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기자재가 불필요하다는 사유를 평가를 많이 받게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제 기간 내내 연구기자재를 통해서 시험 분석해야 되는 과제라면 연구기자재의 도입 타당성이 인정되겠지만 한 번만 테스트하거나 빈도가 좀 적은데도 불구하고 연구기자재를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나중에 삭감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제품 제작 및 시험 분석비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시약 및 재료를 갖고 계신 것을 이 과제에 활용하실 경우에는 현물로 부담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삭감의 요인이 되는 것들은 어디에 해당하는 재료, 일반적인 재료, 부품류 해서 그냥 총액을 기재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디테일하게 어떤 부품이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 타당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연구활동비입니다. 연구활동비 중에 지금 저희가 좀 고정되어 있는 고정 항목들이 있습니다. 특허 출원비나 국내외 특허 출원비의 경우에는 총액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위탁정산 수수료, 그리고 현판 제작비, 이행보증보험 수수료 등은 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고정값을 기재해 주시고 나머지 여비나 기술 도입비 경우에 우리 회사의 기술 개발에 필요한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기술 도입비나 전문가 활용비의 경우에는 왜 필요한지 도입 타당성과 해당되는 나라 그리고 어떤 분인지 자세히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보증보험의 경우에는 도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표준요율은 0.588%이기 때문에 아래 나타내드린 산출식에 맞게 도지원금을 대입하셔서 기재해 주시면 되고, 도지원금이 1억 5천인 경우, 1억인 경우, 5천만 원인 경우 각각의 이행보증보험 수수료를 저희가 기재를 해 두었습니다. 이 이외에는 나름의 산식으로 계산하셔서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창업 분야는 앞서 일반 분야의 내용을 조금 간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은 내용은 똑같고 간소화했다는 측면에서 앞선 내용 중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표지는 일반 특화 분야와 대동소이합니다. 제목이 좀 다르기 때문에 표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계획서는 10페이지 정도로 작성을 해주시고 1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일반 특화 분야와 동일합니다. 요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중에 앞서 일반 특화 분야의 요약서 이외의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서에 좀 담는 수준으로 해놨습니다. 독창성에 대해서는 선행 특허가 어떻게 조사되어 있는지, 활용처는 사업화 부분, 그리고 기대효과 부분에서 기술적 성과와 사업적 성과에 대한 정량지표 항목과 주요 판매처에 대한 내용을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체평가가 불가하다거나 기타 기자재 도입에 대한 타당성 등의 일반적인 사항은 앞서 일반 특화 분야에 설명해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추진 일정도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저희 요약서에 담았습니다. 사업비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표를 앞서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비 세부 내역도 기존에는 사업비 세부 내역을 저희가 받지 않고 총 사업비만을 받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가에 좀 애로가 있어서 뒷부분에 일반 분야에 있는 뒷부분에 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좀 자세히 적으실 수 있도록 이번에 서식을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발표 자료 구성 안내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위기 대응 격상으로 인해서 발표 평가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내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기술 개발 사업이고 기술에 대한 내용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발표 평가는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발표 자료를 녹화를 해서 저희가 평가위원회 때 상영하는 방식으로 할 텐데요. 따라서 저희가 5월 20일 이후에 바로 발표 평가에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5월 말경에 발표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발표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주안점을 몇 가지 담았습니다. 발표 자료 작성을 하실 때 역시 회사의 소개부터 시작한다거나 본인의 이력을 강조하셔서 시간을 많이 초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오시든 영상을 촬영을 해서 제출을 하시든 시간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약서에 기반한 OW1H로 시작을 해주셔서 추가한 자료는 별첨을 하실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1번부터 10번까지의 예 중에 바로 3번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시는 경우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우리 기술 개발이 전체 공정 중에 어디에 해당하고 또는 어떤 제품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배경과 필요성부터 설명을 해주시고,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며 이것이 왜 필요하고 지금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동안 어려움은 어떤 거였는지, 반드시 지금 왜 해야 되는지, 우리 회사는 어떤 해결 방법론을 갖고 있고 현재까지 어떤 준비 단계에 있는지를 반드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발표 평가이기 때문에 기존의 제품을 개선하신다면 영상, 사진, 그리고 기사, 또 시제품 내용에 대한 내용들이 시각적으로 제시되면 좋고요. 분량에 대한 제한은 저희가 따로 두지 않습니다. 제출하시는 양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발표하시는 시간에 대한 제한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내용과 당연히 동일하셔야 되는데요. 약간 수정하시는 내용이 있어서 부각하신다면 그 내용을 같이 담으셔도 됩니다. 발표 자료의 내용이 맞다면 나중에 선정이 되신다면 수정사업계획의 내용에서 제가 발표 자료의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평가기준표가 저희 평가위원들의 그 노트북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평가 기준에 있는 순서대로 평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를 준용해 주시면 좋고, 말씀드린 대로 1년 이내에 사업화가 가능한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자유양식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0년간 좀 선정되는 기업들의 구성 예시를
요인을 분석해 보건대 왼쪽에 1번부터 5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충실히 담아 오시는 경우에 선정되시는 확률이 높았습니다. 간단하게 기업 소개해 주시고 대표와 총괄 책임자의 역량, 기업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해주신 다음에 책임자 이력을 밝혀주시고 우리 회사가 그동안 어떠한 R&D를 진행해 왔으며 자체과제, 국책과제, 지자체증으로 구분해 주시고 각각의 어떤 것은 성공해서 현재 마케팅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점유를 하고 있으며 실패한 것들은 왜 실패했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보완해 왔는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제에 대한 산업 동향은 어떠어떠하고 전체 과정 중에 우리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의 컨셉은 어떤 것이며 어떠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또는 우리의 참여 연구원들은 이러이러합니다. 기존 기술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이러한 해결 방안을 우리는 갖고 있으며 보유한 것은 지식재산권 또는 우리 참여기관의 연구원의 역량 그리고 그동안의 실험 데이터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정량적인 목표 항목은 다음과 같고 이것은 수요처가 어떠한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난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기자재나 재료를 구입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업화에서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것이 실현되고 개발이 된다면 어느 정도 구입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기존에 우리 회사의 마케팅 파워를 봤을 때 매출이 실현되면 도비 1.5억을 기준으로 몇 배 정도의 판매를 사업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체계는 과제가 선정이 되면 이러이러한 마일스톤으로 1년간 진행이 되며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이 된다면 기술은 어느 정도 기술 단축을 하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으면 매출은 어느 정도 상승하고 고용, 지재권, 논문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위원회는 저희가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임의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3배수의 아까 2,000명 정도 되는 평가위원 풀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안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발췌하여서 저희가 3배수로 난수를 부여를 하여서 저희 감사실에서 1년 번호를 부여받아서 평가위원을 위촉을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권도 개입될 수가 없고 이권이 개입되면 저희가 바로 동의서에 기재를 해주신 대로 저희가 바로 사전 지원 제외 또는 제재 조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권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표준으로는 1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이지만 접수하는 기업이 많거나 또는 적을 경우에 저희가 완급 조절을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이나 질의응답 시간은 다소 변수가 있지만 10분 발표에 15분 질의응답이 표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괄 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괄 책임자분께서 좀 언변이 뛰어나시지 않다거나 발표에 좀 부담스러우시다고 다른 분을 위촉하셔서 발표에 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평가를 받으실 때 총괄 책임자가 발표 역량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기술 개발에 대한 성공 의지가 부족하구나 라고 판단하시게 되고 또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총괄 책임자께서 발표하시는 것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을 하실 때 만약에 영상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하시게 된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직접 방문하셔서 발표평가에 임하실 때는 응답을 하실 때, 답변을 하실 때 간결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좀 총괄 책임자분께서 그 기술 개발에 대한 과거의 히스토리부터 굉장히 오래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질의응답 시간에 충분하게 평가위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없기 때문에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고 좀 길게 설명이 된다면 오히려 평가위원의 질문을 유도하시는 쪽이 좋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좀 내용을 숙지해 주셔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한 내용 숙지나 연습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준비하신 발표 자료를 3분의 1도 채 발표를 하지 못하시고 시간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서 저희 시행계획과 저희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마지막에 발표평가에 대한 내용도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잘 숙지를 해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자주 하는 질문을 같이 별첨해 드렸는데 이 부분을 먼저 참조해 주신 다음에 저희에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제 접수가 마감이 되는 마감 시점에 도달할수록 과제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통화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R&D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통화가 끝나는 대로 바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행계획과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발표 자료 작성 요령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